모르는 사람의 장례식에 내 이름이 있었다. 그 수첩 속엔 내 이야기가 있었다. 5년 전, 단 한 번의 만남. 왜 그는 나를 기억했을까? 그는 왜 마지막 순간에 나를 불렀을까? 김준호는 막 점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참이었다. 평범한 수요일 오후, 컴퓨터 앞에 앉아 오후 업무를 시작하려던 찰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다. 평소 같으면 그냥 무시했을 텐데 왠지 모르게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전화를 받자 젊은 남자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성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최영수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과 함께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수첩에서 준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꼭 연락해야 할 사람이라는 메모와 함께 적혀 있었다고 했다. 최영수. 준호는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떠오르는 얼굴이 없었다. 성민은 아버지가 평생 그 수첩을 소중히 간직하셨고 마지막까지 침대맡에 두고 계셨다고 덧붙였다. 수첩에는 2019년 3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19년 3월. 벌써 5년 전이었다. 준호는 그때 무엇을 했는지 떠올려 보려 했지만 특별한 기억은 없었다. 그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던 시기였다. 하지만 돌아가신 분이 자신의 이름을 그토록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사무실. 내일이 발인이라는 성민의 말에 준호는 가보겠다고 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도대체 어떤 인연이었을까? 그날 저녁 준호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2019년 3월의 기록을 찾아보았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평범한 일상의 기록들 뿐이었다. 그러나 3월 15일 금요일의 짧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오늘도 야근. 막차 시간 아슬아슬. 대기업 최종 면접 준비. 피곤하지만 희망적인 하루. 대기업 최종 면접. 그 단어를 보자 무언가 희미한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그때는 이직을 준비하던 시기였다. 5년간 다닌 중소기업을 떠나 더 나은 곳으로 가려고 몇 달을 준비했었다. 그리고 그 면접은 성공했다. 지금 다니는 회사가 바로 그때 합격한 곳이었다. 다음 날 오후 준호는 반차를 내고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병원 지하에 위치한 장례식장은 특유의 차갑고 적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사무실 앞에 도착하자 고 최영수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영정 사진을 보는 순간 준호는 숨이 멎는 듯했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70대 초반의 노인. 그 얼굴을 보자 잊고 있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비 오던 그날 밤 버스 안에서 만난 노인의 얼굴이었다. 빈소는 썰렁할 정도로 조용했다. 상주석에는 성민이 혼자 앉아 있었다. 준호가 들어서자 그가 일어났다. 피곤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준호를 보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성민은 아버지가 혼자 사셨고 자신이 미국에서 일하느라 자주 못 찾아뵀다고 했다. 갑작스러운 부고에 급히 귀국했다는 그의 눈가는 붉어 있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다. 동네 노인 몇 분이 다녀간 게 전부라고 했다. 준호는 향을 피우고 절을 했다. 이제 기억났다. 5년 전 그날 이 노인이 베풀어준 작은 친절이 그리고 자신이 남긴 약속이. 성민이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오래되어 모서리가 닳고 누렇게 변색된 작은 수첩이었다.
한 페이지를 펼쳐 보여주었다.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김준호. 꼭 연락해야 할 사람. 버스에서 만난 청년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다. 준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5년 동안 자신을 기억하고 연락하고 싶어 했지만 차마 하지 못한 노인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저 버스비를 대신 내준 것뿐인데 노인은 그것을 평생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다. 준호는 그날 저녁까지 빈소를 지켰다. 조문객은 간간히 왔다가 떠났다. 쓸쓸한 장례식장에서 성민과 단둘이 앉아있는 시간이 길었다. 성민은 아버지가 평소에 외로워하셨다고 했다. 친구도 별로 없었고 자식도 멀리 있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고. 밤이 깊어갈수록 준호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왜 그날 자신이 그렇게 간절했는지, 왜 노인의 도움이 그토록 고마웠는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자신이 수첩에 번호를 적어주며 했던 말도 언젠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연락 주세요. 작은 일이라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약속을 노인은 5년 동안 지켜왔다.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고 그저 마음속으로만 간직한 채. 준호는 그것이 노인의 배려였음을 알았다. 젊은이의 삶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새벽 2시가 넘었다. 장례식장은 완전히 잠들어 있었다. 복도의 형광등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성민은 의자에 기대어 선잠을 자고 있었다. 준호는 빈소를 나와 자판기 커피를 뽑았다. 따뜻한 종이컵을 손에 쥐고 복도를 서성였다. 5년 전 그날 밤이 계속 떠올랐다. 면접을 앞두고 긴장하며 야근을 마치고 나온 자신. 비는 쏟아지고 우산도 없이 버스를 기다렸다. 그리고 버스에 오르자마자 맞닥뜨린 당황스러운 상황. 교통카드 잔액 부족. 주머니에 현금도 없고 뒤에는 피곤에 지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그때 나타난 노인. 말없이 자신의 카드를 대고 요금을 지불해준 그 손길. 준호는 그 순간의 안도감과 고마움을 잊을 수 없었다. 다음 날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면접이었기에 그날 밤 집에 가지 못했다면 모든 것이 틀어졌을 것이다. 다시 빈소로 돌아왔을 때 성민이 깨어 있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밤의 정적 속에서 더욱 깊어 보였다. 성민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며 발견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집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다고 했다. 낡은 가구들과 오래된 옷까지, 그리고 몇 권의 책. 하지만 그 수첩만은 항상 곁에 두었다고 했다. 병원에 실려갈 때도 그것을 꼭 쥐고 있었다고. 준호는 이제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버스에서 내린 후 노인을 붙잡고 감사 인사를 전했던 일. 노인은 괜찮다며 손을 저었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노인의 수첩을 빌려 자신의 이름과 번호를 적었다. 그리고 간절히 부탁했다. 어르신, 제가 내일 중요한 면접이 있어서 정말 급했거든요. 오늘 어르신 덕분에 무사히 갈 수 있게 됐어요. 이 은혜 꼭 갖고 싶은데 지금은 제가 가진 게 없어서 나중에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연락 주세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준호의 진심 어린 눈빛에 결국 수첩을 건넸던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은 5년 동안 노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새벽 4시쯤 또 다른 조문객이 왔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이었다. 그는 영정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성민에게 다가왔다. 동네에서 바둑을 두던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최영수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에 따르면 최영수 씨는 항상 조용하고 검소하게 살았다고 했다. 하지만 누군가를 도울 일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았다고. 동네 아이들 학용품을 몰래 사주거나 형편이 어려운 이웃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어려울 때는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았다고 했다. 노인이 떠난 후 준호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런 분이었구나. 남을 돕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자신이 도움받는 것은 어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침이 밝아왔다. 장례식장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오전 10시가 발인 시간이었다. 준호는 성민을 도와 이것저것을 처리했다. 화환 정리, 부의금 정리, 장례 절차 확인. 마치 가족의 일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9시가 되자 장의사가 와서 발인 준비를 시작했다. 관을 옮기고 장례 차량을 준비했다. 조문객은 10명도 되지 않았다. 쓸쓸한 떠남이었지만 준호는 끝까지 함께하기로 마음먹었다. 5년 전 받은 도움에 대한 답례이자 이루지 못한 약속에 대한 속죄였다. 성민은 준호에게 화장장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마지막 길까지 함께하고 싶었다. 노인이 5년 동안 지켜온 약속처럼 자신도 이제야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장례 차량을 따라 화장장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평범한 금요일 아침 풍경이 펼쳐졌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조용한 일생이 막을 내리고 있었다. 성민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다고. 연락 못해서 미안.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노인은 끝까지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다. 도움을 청하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면서 화장장에 도착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준호는 관 앞에 섰다. 5년 만에 다시 만난 노인에게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이제는 전할 수 없었다. 성민이 관을 바라보며 울먹였다. 미국에서 성공한 아들이 되어 돌아왔지만 정작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은 너무 적었다고 자책했다. 준호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화장을 기다리는 동안 성민은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꺼냈다. 거기에는 준호의 이름과 번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적혀 있었다. 병원 예약 날짜, 약 복용 시간, 장보기 목록 같은 일상적인 메모들. 그 속에서 한 페이지가 눈에 띄었다. 2019년 3월 16일 토요일. 어제 버스에서 만난 청년. 면접 잘 봤을까? 그렇게 간절해 보이던 눈빛.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준호는 그 글귀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노인은 다음 날에도 자신을 걱정했던 것이다. 면도 모르는 청년의 면접을 응원하며.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메모가 있었다. 며칠 전 길에서 멀리서 봤다. 정장 입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 잘 되었나 보다. 다행이다. 성민이 물었다. 정말 우연히 만난 사이였는지, 그 전에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날 버스에서 처음 만난 것이 전부였다고.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 후로도 몇 번 마주친 것 같았다. 출근길 지하철역에서, 동네 마트에서. 하지만 서로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노인은 알아봤을지도 모른다. 그저 먼저 다가가지 않았을 뿐. 화장이 끝나고
유고를 수습하는 시간. 성민은 아버지를 낙골당에 모시기로 했다. 준호도 끝까지 동행했다. 낙골당으로 가는 길에 성민이 말했다.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하신 말씀이 있었다고.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든다. 그것이 아버지의 신념이었다고. 그래서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지만 정작 자신은 도움받기를 어려워했다는 것이다. 낙골당에서 안치를 마치고 나오는 길. 성민은 준호에게 감사를 전했다. 아무도 없을 뻔한 아버지의 장례식을 끝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수첩을 건넸다. 이건 김준호 씨가 가지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 거니까. 준호는 낡은 수첩을 받아들었다. 손때 묻은 표지가 5년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수첩을 펼쳐보았다. 거기에는 노인의 소박한 일상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매년 3월 15일마다 적힌 메모들. 자신을 기억하고 안부를 궁금해하던 마음들. 준호는 깨달았다. 그날 버스에서 받은 것은 단순히 버스비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친절이었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그 면접에 합격해서 지금의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노인이 5년 동안 연락하지 않은 것도 이해가 됐다. 그것 역시 배려였다. 젊은이의 새로운 삶에 과거의 빛처럼 다가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날 밤 준호는 일기를 썼다. 오늘 한 분을 떠나보냈다. 5년 전 나에게 버스비를 내주신 노인. 그때는 그저 1250원이었지만 그 돈이 내 인생을 바꿨다. 면접에 갈 수 있었고 합격할 수 있었다. 그분은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다.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도움이 필요하면 꼭 연락하라고 했는데도, 오히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연락 못한 것을 미안해하셨다고 한다. 이제야 안다. 진정한 친절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최영수 씨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다. 준호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남아 있었다. 성민과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아버지의 일을 계기로 한국에 완전히 돌아오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어느 주말 성민에게서 연락이 왔다. 준호 씨,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발견한 게 있어서요. 약속 장소에서 만난 성민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아버지가 쓰신 편지예요.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더라고요. 편지는 준호에게 쓴 것이었다. 날짜를 보니 매년 3월 15일마다 한 통씩 써놓은 것들이었다. 하지만 단 한 통도 붙이지 못했던 것이다. 김준호 씨에게. 안녕하세요. 2019년 3월 15일 버스에서 만난 최영수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날 버스비를 대신 내드렸던 노인입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가끔 김준호 씨를 봤습니다. 출근길에, 동네 마트에서. 하지만 먼저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연락드리고 싶었지만 젊은 사람 바쁜데 괜히 부담드릴까 싶어서요. 그래도 항상 고마웠습니다. 그날 김준호 씨가 남겨주신 번호와 약속. 누군가 나를 기억해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아들이 미국에 있어서 혼자 지내는 날이 많은데 그 수첩을 볼 때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준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노인에게 자신의 존재가 그런 의미였다니. 성민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외로우셨나 봐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니에요. 어르신은 성민 씨 자랑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최영수 씨의 추억,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성민은 이제 한국에 정착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했다. 아버지처럼 혼자 늙어가고 싶지 않다고. 그때 성민이 뜻밖의 제안을 했다. 준호 씨, 혹시 제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준호는 잠시 놀랐다가 미소를 지었다. 이미 친구 아닌가요? 성민의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웃음이 번졌다. 형제도 없고 친구도 많지 않았던 그에게 준호는 특별한 인연이었다. 아버지가 남겨준 유일한 연결고리이자 이제는 진정한 친구가 된 사람. 그 후로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났다. 함께 등산도 가고 술도 마시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기도 했다. 성민은 결혼을 했고 준호가 주례를 섰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준호가 삼촌이 되어 주었다. 매년 3월 15일이면 두 사람은 함께 낙골당을 찾았다. 최영수 씨께 인사를 드리고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고했다. 아버지, 준호 형이랑 또 왔어요. 형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성민이 그렇게 말하자 준호가 덧붙였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좋은 동생을 얻었어요. 바람이 불어 낙골당 앞 나무들이 잔잔히 흔들렸다. 두 사람은 그것이 최영수 씨의 미소라고 생각했다. 5년이 지났다. 성민의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입학식에 준호도 함께 갔다. 아이는 준호를 큰아빠라고 불렀다. 큰아빠, 우리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큰아빠를 선물해줬대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모두가 웃었다. 하지만 어떤 의미로는 맞는 말이었다. 최영수 씨가 남긴 것은 단순한 수첩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인연이었으니까. 성민은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외로움에 시달리던 과거는 이제 없었다. 준호와 그의 가족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어느 날 성민의 아내가 준호에게 말했다. 성민이가 항상 말해요. 형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정말 힘들었는데 형 덕분에 버틸 수 있었대요. 준호는 쑥스럽게 웃었다. 하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성민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혈연이 아니어도 진정한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0년이 흘렀다. 성민의 아들은 이제 중학생이 되었다. 아이는 학교에서 가족 이야기 과제를 받아왔다. 아빠,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 써도 돼요? 버스에서 모르는 사람 도와준 이야기요.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할아버지 이야기를 써봐. 그리고 준호 삼촌 이야기도. 아이는 이렇게 썼다. 우리 할아버지는 작은 친절 하나로 큰 인연을 만드셨다. 버스비를 대신 내준 것뿐이었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평생의 친구를 만들어 주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만들어준 인연은 계속되고 있다. 준호 삼촌은 이제 우리 가족이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발표날 선생님은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 반 아이들도 신기해했다. 버스비 1,000원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해 추석, 준호와 성민의 가족은 함께 최영수 씨의 낙골당을 찾았다. 차례상을 차리고 절을 올렸다. 아이들도 함께 절을 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모두 가족이 되었어요. 성민의 아들이 그렇게 말하자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최영수 씨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것이다. 외로웠던 말년에 이런 따뜻한 가족을 꿈꿨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준호는 일기를 썼다. 오늘 성민이네 가족과 함께 어르신을 배웠다. 이제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다. 어르신이 남겨주신 것은 수첩 하나가 아니었다. 평생을 함께할 인연이었다. 5년 동안 연락하지 않으신 것도 이제는 이해가 된다. 그것이 어르신의 배려였고 사랑이었다. 그리고 결국 그 침묵이 더 큰 만남을 만들어냈다. 성민이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서로에게 형제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셔서. 마지막으로 준호와 성민은 최영수 씨의 기일마다 작은 모임을 열었다. 작은 친절 모임이라고 이름 붙인 이 모임에서는 서로가 경험한 친절을 나누고 함께 봉사활동을 했다. 모임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최영수 씨를 직접 알지는 못했지만 그의 정신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친절을 실천하며 살았다. 준호는 생각했다. 최영수 씨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것은 영원하다고. 친절의 씨앗은 계속해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최영수 씨는 외롭게 떠나지 않았다. 비록 생전에는 혼자였을지 몰라도 그의 마지막 길에는 진심으로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를 할아버지라 부르는 손자도 있고 그를 아버지처럼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다. 작은 친절의 귀환. 그것은 단순히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었다. 사랑과 사람을 이어주고 외로움을 달래주고 가족을 만들어주는 기적이었다. 최영수 씨와 준호, 그리고 성민. 세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